얼마 전 결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긴장도 많고 떨리기만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빨리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투브에서 다른 분들의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결혼은 미친 짓이구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 꼭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을 통해 몰랐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알게 되면서 지금이 더욱 소중해졌답니다. 가난하고 항상 어렵기만 했던 제 어린 시절을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제 삶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이야 잘 사는 집보다 못 사는 집이 더 많았다지만 저희 집은 다른 점이 있었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된 집안에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엄마는 그때 상황을 마치 양손 가득 맛있는 간식을 들고 있다가 모두 뺏기고 빈손이 된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시더군요. 늦둥이였던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잘 살던 저희 집안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답니다. 그러다 한창 잘 살던 시절 아버지 45살, 어머니 41살에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늦둥이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저를 한 번 안으면 내려놓을 줄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위로 11살 차이가 나는 큰오빠만 있던 집에 늦둥이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 딸 바보라고 불릴 만큼 딸만 정말 아는 분이셨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한테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워낙 어린 나이였고 제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40대 후반이 될 무렵 큰 사업을 하던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가 한순간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가자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차마 자신의 회사가 폐업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셨는지 쓰러지신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40대 후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자 엄마한테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가 남긴 빚과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아직도 핏덩이 같던 너무도 어린 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하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20평생 살아왔던 엄마가 일하는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다 무거운 뚝배기 그릇을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식당 주인은 엄마를 보고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 뚝배기 하나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요? 아직도 자기가 사모님인 줄 아는 거야, 뭐야? 남의 집에 일하러 왔으면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요. 똑바로 좀 해요. 과부팔자 불쌍해서 거둬준 거니까 잘 좀 해요. 일하는 요령이 없던 엄마는 무조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하나씩 고장이 나고 갈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식당, 청소 등등 돈이 된다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엄마 신체 중 가장 약한 곳이 손목일 만큼 과거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원래 살던 집도 전부 처분되면서 엄마는 저와 오빠를 품에 안고 사글세를 전전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과거 사진을 보면 40대 중반 전후로 표정이나 옷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고생하던 엄마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으로 요양병원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 몸 갈아서 두 자식을 번듯하게 키우셨지만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그 당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벌어오는 돈으로 세 식구가 살다 보면
금세 장고는 바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파스 냄새를 맡으면 어깨에 파스를 붙이면서 힘겨워하던 엄마가 생각나요. 저는 파스를 엄마가 왜 붙이는지도 모르던 나이에 파스를 붙이던 엄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왜 밤마다 어깨랑 허리에 파스를 붙여? 나도 엄마 따라서 붙여도 되는 거야? 우리 선영인 이런 거 붙이지 마. 엄마가 선영이 몸에는 반창고 하나 안 붙게 할 거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게 해줄게. 나 지금도 좋은 거 보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엄마 밥 먹고 잘 사잖아. 우리 선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네. 그래도 엄마가 좋은 것만 해줄게. 아빠 몫까지 엄마가 전부 다 해줄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를 잃고 가난을 겪게 했다고 엄마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게다가 옷도 엄마가 알고 지내던 친구 딸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을 받아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집안이 망한 게 엄마 탓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늘 그렇게 저와 오빠를 보며 능력 없는 엄마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죠. 그런 엄마를 옆에서 위로한 건 11살 차이가 나던 오빠였습니다. 집이 망하고 제일 먼저 철이 든 사람은 오빠였어요. 게다가 기댈 곳은 가족뿐이라 그랬는지 저랑 오빠는 남매간에 우애도 끈끈한 편이었고요. 한 번은 동네 친구들이 물려받은 옷을 입은 저를 보면서 아주 작정하고 놀렸던 적이 있었어요. 김선영 거지라 버린 옷 주워 입고 다닌대. 저 옷도 반장네 언니가 작아서 못 입는 옷 받아온 거래. 얼레리 꼴레리 거지래요. 엄마가 친구한테 받아온 옷은 같은 반 반장 친언니의 옷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반장이 지나가던 말로 했던 말이 소문이 나면서 같은 친구들이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저를 정문까지 쫓아오면서 여러 명이서 저를 놀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거지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놀림을 받자 수치심인지 서러움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보처럼 학교 앞에서 눈물을 터뜨린 저를 본 친오빠는 친구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한 번만 더 내 동생 놀리는 거 걸리면 니들 전부 거짓말도 못하게 때려줄 거야. 알겠어? 내가 너네들 얼굴 전부 다 기억했다가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오빠가 친구들을 보고 소리를 쳤고 저를 놀리던 친구들은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를 놀리던 애들이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오빠는 울음을 멈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애들이 놀리면 그냥 돌이라도 던져버려야지. 왜 바보처럼 울기만 해.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 엄마가 친구랑은 싸우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집 거지 맞잖아. 누가 거지야? 우리 집 거지 아니니까 저런 애들이 하는 말에 바보처럼 울지 마. 네가 그런 소리 듣고 울면 진짜 거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돌이라도 던져. 그냥 오빠가 와주면 안 될까? 쟤네들이 자꾸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오빠가 뭐라 그랬어? 네가 울면 정말 거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갈란다 하고 무시해. 그러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근데 나 거지 맞잖아. 아니야. 집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거지야? 절대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무조건 집으로 와. 짓궂은 친구들의 놀림에 울고 있으면 오빠가 나타나서 대신 큰 소리를 쳐줬어요.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애들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오빠는 이렇게 한바탕 했던 날이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겠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엄마는 약해서 너 대신 돌도 못 던져주고 목소리도 엄마보다 오빠가 더 커. 그러니까 엄마한테 비밀이야. 너랑 나랑만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오빠가 도와줄 수 있어.
오빠는 그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나이였는데 엄마가 혹시나 제 걱정을 할까봐 비밀로 하자며 신신당부를 했죠. 그때는 오빠가 되게 어른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참 어린 나이였어요. 집안이 휘청거리면 애들이 자기 나이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크는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늘 채워주는 사람이었죠. 이런 엄마와 오빠 덕분에 집안의 늦둥이였던 저는 큰 걱정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세 식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빈자리를 메꾸면서 살았죠.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 코 흘리며 저도 성인이 되던 해 엄마는 어느덧 환갑의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숱한 세월 고생만 하던 엄마는 맑고 곱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관절이며 뼈마디에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취업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0살이 됐을 무렵 오빠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세 식구 모여 살다 오빠가 나가면서 엄마와 둘이 남았죠.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오빠의 빈자리는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오빠가 결혼식 전날 제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장가 가더라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엄마랑 둘이서 끙끙거리지 말고 꼭 오빠한테 알려. 오빤 이제 오빠 가정 이뤄야지. 예전에 나 어릴 땐 엄마 옆에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있을게. 그러니까 오빠는 잘 살기만 해. 오빠가 자꾸 우리 챙기려고 하면 새언니가 힘들어지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 얻어서 살자고 해준 사람이야. 과분할 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장가를 가는 와중에도 오빠는 집안 걱정하느라 걱정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는 오빠가 이제는 집안 걱정 그만하고 행복하길 바랬죠. 엄마는 오빠의 결혼식 날 어깨가 들썩이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부터 눈물샘 마를 날 없던 엄마는 오빠의 결혼식 날에도 한참을 우셨어요. 다행스럽게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친언니라고 느낄 만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첫 취업을 했던 날에는 새언니가 정말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어요. 저는 첫 월급으로 엄마를 위한 선물과 용돈을 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똥강아지 언제 이렇게 컸어? 너 쓸 돈도 없는데 다 늙은 엄마 용돈을 뭐하러 챙겨? 이 못난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날 챙겨. 나 이만큼 큰 거 나 혼자 큰 거 아니잖아. 엄마 지난 세월 힘들게 살았던 게 반은 나 때문이잖아. 내가 너무 어려서 오빠처럼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했는데 뭘.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도 내가 효도할 테니까 건강해줘. 아휴, 내 새끼. 내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고마워. 그날 엄마와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정말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던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면 창문으로 사랑도 도망간다고 하는데 세 식구 똘똘 뭉쳐서 이겨내 지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새언니가 임신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오빠를 빼다 박은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조카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선영이 너 저렇게 어릴 때 너 키워주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가정부가 있었다고? 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네가 지금 27살인가? 딱 네 나이에 과부팔자 돼가지고 일할 곳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던 여자였는데 난 아직도 가끔 꿈에 그 여자가 나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
주소나 번호 같은 것도 몰라? 그때 그럴 정신이 어딨어. 네 아빠 회사 부도 나서 혼비백산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네 오빠랑 너까지 참 살뜰히 키웠지. 너무 없이 자라서 그런가. 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아마 잘 사실 거야. 엄마가 오래 기억할 만큼 좋은 사람이라며. 우리도 그때 쫄딱 망했어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래, 그럴 거야. 좋은 사람인데 잘 살겠지. 엄마는 잠시 옛 추억을 회상하다 생각에 잠기신 듯 한참을 새언니와 아기를 바라만 보셨어요. 저야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에도 없던 일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 후로도 옛 생각에 잠기신 듯 묘한 표정을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좋았던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오랫도록 엄마 기억의 잔상처럼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30을 넘기자 엄마는 어느덧 칠순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엄마는 협심증으로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엄마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엄마는 혈관 협착이 심한 상태라 혈관을 넓혀주는 관혈적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연세도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죠. 그래도 이때만 해도 엄마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 후 제가 30 중반쯤이 됐을 때 제 인생이 한번 뒤집혀 버리는 것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인간관계도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정말 뭐 엄청난 운이 생기기라도 하는 건가 싶게 의아한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이 무렵 저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결혼에 큰 뜻이 없던 저는 거절했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해주는 거라며 제게 밥이나 한번 먹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나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제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죠. 진짜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는 말이 진짜 있나 봅니다. 직장 동료한테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서로 한눈에 반해 시작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는 또 한 번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당뇨, 고혈압에 협심증까지 심해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엄마 병세가 안 좋아지자 겁도 많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엄마한테 결혼식 올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보시지 못할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싶어. 저는 엄마가 병세가 좋아질 때 기다렸다가 차도가 생기면 그때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만약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준비를 하자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말도 맞았던 게 엄마는 그때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 미루는 것도 답은 아니었죠.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남편과 같이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쇠약해져 힘이 없이 공허한 표정으로 누워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 헬스케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눈물을 꾹 참고 남편과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엄마는 선영이 왔냐며 반겨주셨고 저는 오바스러울 만큼 밝게 웃으면서 엄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남편을 소개해주며 말했어요. 엄마, 내 남자친구야. 저번에 말해서 엄마가 궁금했잖아. 집에서 예쁘게 하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잔치 앞두고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기적 같아.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남편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때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앙상해진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영이 잘 좀 부탁할게. 늦둥이라 애지중지 키웠어. 이 늙은 장모는 제쳐두고 항시 우리 딸 좀 잘 챙겨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건강해지셔서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꼭 기운 차리셔서 저희 결혼식도 오셔야죠.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선영이 나한테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태어나 얼마 못 가서 아빠 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저한테는 항상 씩씩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장모님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는 남편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는데 옆에 있던 제가 주책스럽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엄마는 늘 태어나자마자 잘 살던 집이 망해서 제가 고생만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엔지니어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데 제 인생 뭐 부족할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남편한테 참 여러모로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꼭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내서 아예 얼굴도 기억 못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시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니와 둘이 살아오면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로 지난 날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어요. 이런 남편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저희 엄마께 인사를 드리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정말로 마음 한켠이 찌르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터놓고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엄마를 같이 찾아뵙고 눈물의 인사를 나누고 며칠 뒤 예비시댁의 인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가는 예비시댁이라 긴장이 잔뜩 들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도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나서야 들어갈 정도였죠. 그런데 잔뜩 긴장하고 남편과 같이 예비시댁으로 들어가자 왠지 익숙한 인사의 시어머님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성명도 하기 전에 엉뚱한 질문을 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며 정말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 반가워요.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밝은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제 긴장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주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순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괜히 옷차림이 별로였나 신경이 쓰였죠. 그러다 남편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가보니 청국장의 각종 반찬까지 전부 직접 만드신 반찬들 같았어요. 한정식 식당처럼 준비된 식탁을 보자 제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어머님은 제게 찌개를 접시에 덜어주시면서 말하셨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잘한다 싶은 건 전부 차렸는데 입에 잘 맞았으면 좋겠네. 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부모님께 좋은 것만 보고 배운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절 그렇게 예뻐해 주셨다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할 나이라 죄송하기도 해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또 한 번 멍하니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혹시 어머님이 관상을 보실 줄 아시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이상했는지 시어머님을 보면서 의아한 듯 물었어요. 엄마, 아무리 내가 예쁜 며느리 데려왔다 해도 얼굴 뚫어지겠어. 아까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지? 혹시 우리 어디서 봤나? 늙으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어디서 봤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저를 보며 우리가 어디서 봤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흔한 얼굴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 낯이 익은데. 시어머님은 제 대답에도 혼자서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짝 긴장이 되더니 밥그릇에 코라도 빠질세라 밥그릇만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밥 먹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 오늘 정말 제대로 찍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첫날부터 이게 웬 웃음 모습인가 자책하는 그때 어머님은 제가 불편해 보였는지 반찬을 당겨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나 보네. 아이고 미안해라. 신경 쓰지 말고 편히 먹어. 어머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반찬도 끌어다 주시고 밥 위에 반찬을 하나씩 놔주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조금 먹나 싶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은 무언가 떠오른 듯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아직 이름도 말씀 못 드리고 나이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름이 김선영 맞니? 맞아? 네, 제 이름이 김선영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미리 말씀도 못 드렸는데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제가 또박한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자 어머님은 두 손을 들어서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세상에를 외치시다 손을 내리시고는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시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김선영이라고? 그럼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시 아버지 성함 좀 알 수 있을까? 네, 김자, 세자, 현자이십니다. 맞아, 확실해. 틀림없어. 그 고향이 어디야? 태어난 곳이 혹시 평창동 그쪽 맞아? 네, 제가 정확한 주소진 모르는데 평창동에 어릴 때 살았다고 들었어요. 7살까지 거기서 살았다고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아버지 이름과 고향을 물으시던 어머님은 제가 대답을 하자 갑자기 놀란 얼굴을 하시고는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맞네, 맞아. 긴가민가 했는데 맞아.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인연을 찾아주시다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 혹시 어머님 이름도 알려줄 수 있나? 네, 저희 어머님 이름은 김자, 미자, 선자이십니다. 맞네, 맞아. 아이고야, 미선 사모님을 이제야 찾았네. 내가 설마 했어. 정말 혹시나 싶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기적이 다 일어나네. 그 순간 시어머님은 이상 가족이라도 상봉한 듯 저를 보며 반가워하셨고 엄마 이름을 되뇌이면서 드디어 찾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때 남편도 당황해서 옆에 있는 손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면서 엉엉 우시는데 상황을 모르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는 어머님 등을 어루만져 드리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부모님과 아는 사이세요? 알고 말고, 내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 인연이 남아있으면 죽기 전에 꼭 언젠가는 만난다는데 내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랬던 분들이야. 내가 너도 참 보고 싶어 했어. 저를요?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시어머님의 말에 너무 놀라서 머리털이 삐쭉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처음 인사를 왔는데 제가 보고 싶으셨다니 저로서는 너무 놀랐죠. 제가 깜짝 놀라자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목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널 업어 키웠어. 너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그렇게 내 품에 안아서 5년이나 키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 고맙네. 대뜸 저를 키웠다는 어머님의 말에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명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키우셨다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어머니가 조카를 보면서 저만 할 때 나와 오빠를 키워준 분이 있다는 말이었죠.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셨을 때 엄마도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느라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했는데 어머님은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남편 죽고 과부된 나를 선뜻 받아준 분이 사모님이셨어. 그때는 남편 죽은 걸로 주변에서 어찌나 말이 많았는지 어딜 가도 나한테 재수 없다고 안 받아주는 통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을 때 오로지 사모님만이 나를 두 팔 벌려 받아주셨어. 그때 내 자식 친정에 맡기고 애타는 마음으로 일하는데 쉬는 날에는 나보고 친정 다녀오라고 용돈도 주시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었는지 어머님의 말에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과거 아버지가 생전에 있던 일을 상세히 듣는데 처음이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차근차근 알아듣게 말해봐. 너희 둘이 1살 차이잖아. 나 그때 널 친정에 맡겨두고 김미선 사모님 댁에 갔는데 꼭 너만한 여자애가 집에 있는 거야. 가정부로 가서 베이비시터처럼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가 다 키웠어. 그 세월 5년인데 내가 먹이고 입혔던 애기를 어떻게 까먹겠어. 선영아, 정말 잘 자라줬구나.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참 잘 자랐어. 어머님은 제 곁으로 와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며 큰 고비 정말 잘 넘기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머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이 참 따뜻한 거예요. 정말 어머님 말대로 어린 시절 어머님 손에 컸던 탓인지 꼭 자주 본 사이처럼 푸근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은 제 손을 이끌고 안방으로 급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소중한 물건을 꺼내듯이 낡은 사진 2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을 보니 어릴 적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은 뿌듯한 얼굴로 저를 보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 말대로 네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날지도 몰라. 근데 이 사진 좀 봐라. 내가 안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선영이 너란다. 세상에, 어머님, 이거 저 맞아요. 그리고 사진 속 이 배경, 제가 어릴 때 살던 집과 똑같아요. 집에 있는 제 어릴 적 앨범에 있는 집안 사진이 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그래, 나야.
내가 그 집에서 너랑 네 오빠 다 키웠어. 먹이고 입히고 참 그때도 생글생글 잘 웃고 예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컸구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때 사업 망하시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회복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 그때 사업이 크게 망해서 참. 나 그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사모님이 그 난리통에도 나한테 100만 원 쥐어주시면서 방이라도 얻어서 아들 데리고 살라고 하셨어. 온 집구석에 빨간 딱지가 그렇게 붙었는데도 나한테 그 돈을 어떻게 주셨는지 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 근데 어머님은 어디 사셔? 내가 어머님을 좀 뵙고 싶은데 그게 엄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고혈압에 당뇨에 좀 안 좋으세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한시가 급하니까 내일 당장 저희 엄마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죠.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어머님은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애원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27살이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게 나 위해서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 과부되고 재수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를 받아준 분들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사모님 뵙고 인사드려야겠어.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부탁으로 엄마 요양병원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꿈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더 먹고 싶은 거 없냐며 물으셨고 저는 괜찮다고 두 손 두 발을 들었죠. 정말 어머님이 주는 대로 계속 먹다가는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도 반찬을 다 싸우셔서 가져가서 꼭 사모님과 같이 먹으라며 양손 가득 챙겨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어쨌든 좋은 인연을 찾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올 준비를 하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엄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님은 소중한 보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달려가서 엄마 앞에 멈춰 서셨어요. 그러자 영문을 모르고 의아해하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어머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누구? 엄마, 지금 내 앞에 윤배애미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윤배애미, 네가 여길 어떻게... 아이고, 사모님 맞아요. 저 윤배애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어머님을 알아본 엄마는 크게 놀라셨고 그런 엄마를 보고는 시어머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분은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마치 잃어버린 동창생이라도 찾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남편과 지켜보는데 저도 정말 눈물 콧물 쏙 뺐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사연을 쓰려고 그때 찍어둔 영상을 다시 보는데 그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얼싸안고 우셨고 잠시 뒤 어머님은 몸을 떼고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잔뜩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 오래 살았지. 나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때 저한테 100만 원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저 사모님 덕분에 죽으나 사나 제 아들 품에 끼고 꿋꿋하게 살았어요. 기억나지? 그때 내가 자네만 보면 가슴이 찌르르한 게 마음이 안 좋았어. 젖먹이 떼놓고 나와서
남의 자식 보는 엄마 심정이 오죽했겠어.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서도 감정이 그게 아닐 텐데 우리 선영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거 보고 내가 정말 고마웠어. 그때 사모님 댁에서 저 받은 거 많아요. 딱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저 받아주셔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난 얘기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 윤배가 저 친구야? 난 그때 윤배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왔을 때 물어봤어. 그래도 제가 선영이를 딱 알아봤잖아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사모님. 옛날 그 앳된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모님 닮아서 성격도 좋고 참하네요. 다 자네 덕분이지. 고마웠어. 사모님, 저 은혜 갚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는 제가 갚으려고요. 옆에 딱 붙어서 다 나으실 때까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님은 엄마를 간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괜찮다면서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은 오빠가 사는 집으로 저와 같이 가서 반가운 인사를 나눴어요.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아들까지 보며 어머님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언제 이렇게 장갈 들어서 꼭 너 어릴 때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보니까 정말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죽기 전에 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네 정말. 그렇게 시어머님은 꼭 한번 보고 싶던 저희 가족들과 재회를 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시어머님은 엄마가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병원 직원들이 두 분이 자매냐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였죠. 진짜 두 분 모습이 영락없이 떨어져 지내던 자매가 다시 만난 것처럼 애틋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엄마는 혈압과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과 당뇨 수치가 좀 내려와야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시어머님이 다녀가신 후로부터 엄마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저와 남편은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수지간 아닌 게 천만다행이긴 하죠. 두 분 다 일찍 남편 잃고 힘들게 자식을 키운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자매처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말동무가 돼주면서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생각이 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지금의 아주 특별한 세상에 둘도 없을 신혼집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두 분이 머무르시던 작은 집을 처분하고 남편과 제 돈을 모아서 넓은 집을 얻었어요. 방이 4개나 되는 집을 얻어서 4식구가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원래 살던 집이 좁기도 하고 많이 낡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사는 곳이 좁기도 하고 혼자 지내는 것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면 훨씬 더 좋잖아요. 네가 불편할까 봐. 넌 괜찮겠어? 전 어머님이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살림하는 것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려고요. 특히 반찬은 제가 꼭 좀 배워야겠어요. 내가 며느리도 안 알려주려고 한 비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선영이한테만 알려줘야겠다. 저는 어머님의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신이 난 엄마와 시어머님을 보는데 저와 남편도 흐뭇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날 4식구가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너는 꼭 나한테 선물 같아. 이렇게 며느리로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앞으로 살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말년에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쓸쓸해지나 했는데 나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엄마랑 같이 옛날 기억도 나고 너무 좋아요. 엄마도 어머님이랑 있으니까 말동무도 하고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앞으로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이제는 과거 말고 좋은 미래 같이 쌓아요. 그래, 이제 내 며느리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시아버지만 며느리 아끼라는 법 있어? 내가 일당백하는 사람이야. 호탕한 목소리로 말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온 가족이 빵 터지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장에서 두 분은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하셨어요. 혼주석에 양가 아버님들은 안 계셨지만 일당백하는 든든한 어머니들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혼식장을 가면 부모님께 인사를 할 때 왜 울지 싶었어요. 결혼한다고 아예 못 보고 살지도 않을 텐데 왜 저럴까 의아했죠. 그런데 제가 막상 혼주석에 인사를 해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혼났네요. 지난날 어머니 혼자 저를 돌보시느라 했던 고생들과 아픔들이 떠올라서 목이 다 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제 특별한 신혼집에 가보면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다리도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혼자 씻기 힘들어하는 엄마를 시어머니께서 직접 씻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어머님도 연세가 있어서 힘드실까봐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해도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할 거야. 정 힘들면 그때 말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어. 너는 내가 그때 어떤 심정으로 사모님이랑 지냈는지 내가 3일 밤낮으로 떠들어도 이해 못할 거야. 나만 아는 가슴속 응어리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니까 넌 걱정 마.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맡기라면서 엄마 간병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는데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기도 하고 엄마가 지난 인생 힘들지만 잘 사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전 저는 축복처럼 아이가 제게 찾아와 줬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신발까지 손수 직접 떠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아이 신발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신발을 미리 만들어 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대. 이거 잘 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키워서 예쁜 아이 낳거라. 축하한다. 저는 이런 따뜻한 어머님의 깊은 마음씨가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고 가족이라는 탄탄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동안 엄마, 오빠, 저 이렇게 세 식구도 참 좋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어요. 세 식구 똘똘 뭉쳐 지내다가 오빠가 결혼을 한 후에는 공허함이 커졌죠. 그렇게 이제야 저는 어머님과 엄마의 과거 인연 덕분에 온전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랍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제 아이가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사랑을 듬뿍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뻐요. 살다가 힘이 들면 먼저 간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가끔씩 해주시는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참 잘 사셨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제 상황이야말로 부모님이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 같아요. 원래 사람의 본심은 기쁨을 나눌 때보다 힘듦을 나눌 때 잘 보인다고 합니다. 기쁨을 나누는 건 쉬워도 슬픔 속에 같이 뛰어들어 같이 울어주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래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귀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평생에 걸쳐 내 인생의 큰 보탬이 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귀인이 될 테니까요. 요즘처럼 삭막한 사회 분위기에 사람 믿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끼리 사는 세상인데 사람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주변에 있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막상 해보면 훈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마움을 전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다 같이 감사 인사를 전해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